그들은 한때 멕시코 피체라스 시네마의 눈부신 스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카바레, 외설적인 코미디, 잊을 수 없는 캐릭터의 세계였죠. 관객들은 폭소했고 남녀 모두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극장 간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반짝이는 드레스와 끝없는 박수 뒤에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자비합니다. 막이 내리고 세상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과 시련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가난, 배신 또는 단순히 잊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황금기 가장 유명했던 얼굴 허범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때 멕시코 대중문화를 정의했지만 마지막 장은 비극, 침묵 또는 그림자 속에 쓰여진 전설들입니다. 헥토르 레추가는 단순한 코미디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거울이었죠. 날카로운 재치로 멕시코의 정치적 부조리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엔사라다 데 로코푸테오, 초토레안도 라노티치아에 이르는 그의 TV쇼들은 그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풍자적 목소리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말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 국가를 웃게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의 재능으로 살았던 이 남자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배신당했습니다. 말년의 레추가는 진행성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때 위선을 잘라내던 날카로운 혀는 침묵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무렵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의 몸은 이미 목소리와 정체성을 훔쳐간 잔인한 질병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우로라는 끝까지 그를 돌보았고 마누엘 엘로코, 발데스와 같은 친구들은 그를 방문하여 한때 알았던 남자의 껍데기만 남은 것을 발견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수없이 승리했던 알레킨 극장마저도 철거되었는데 이는 그의 유산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쓰디쓴 은유였습니다. 레추가는 박수갈채에 천둥소리 없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기 없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을 웃게 했던 남자는 침묵 속에 죽었고 그의 빛나는 재능은 시간에 의해 흐려졌습니다. 멕시코 피체라스 영화에 황금기와 동이어인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알폰소 사야스였습니다. 그의 장난기 넘치는 미소, 빠른 타이밍, 장난스러운 카리스마로 사야스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편의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실비아 피날과 라 인디아 마리아 같은 아이콘들과 함께 스크린을 장식했습니다. 50년 이상 그는 이중적 의미의 왕, 외설적인 유머를 거실과 극장 모두에 선사한 코믹한 악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편에서 그의 말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1년 피부암과 전립선암과 조용히 싸운 후 사야스는 멕시코시티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건강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빠르게 치명적인 호흡 부전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8일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은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사야스는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명예를 기리는 작고 사적인 추모식만이 열렸습니다. 극장을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채웠던 남자에게 그 끝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창한 작별 인사도 기립 박수도 없었고 단지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조용한 애도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적인 명성과 사적인 쇠퇴 사이의 잔인한 대비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알폰소 사야스는 코미디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마지막 막이 내렸을 때 그는
전설적인 경력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무대를 떠났습니다. 전성기의 린 메이는 멕시코 스크린의 관능미 여왕이었습니다. 릴리아 과달루페 맨디오라로 태어난 그녀는 화려함, 이국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대담한 연기로 관객들을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으며 그녀의 이미지는 포스터, 잡지, 텔레비전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라 욕망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그녀의 경우 축복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매력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린 메이는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소위 친구는 그녀의 얼굴에 식용유와 베이비 오일을 섞어 주입하며 미용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때 찬사받던 그녀의 이목구비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의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린 메이 자신은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는 나를 파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대형 스크린에서 칭송받던 그녀는 잔인한 농담, 인터넷 밈, 동정의 속삭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섹스 심볼에서 질투와 허영심이 어떻게 삶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상기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기억되지만 한때 빛나던 스타라기보다는 경고성 이야기로 더 많이 기억됩니다. 린 메이의 이야기는 명성과 몰락뿐만 아니라 배신, 아름다움의 취약성, 그리고 영원한 젊음을 쫓는 데 드는 높은 덱에 관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페드로 웨버, 그의 별명 차타누가로 더 잘 알려진 는 관객들이 결코 실증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우렁찬 웃음과 따뜻한 존재감으로 그는 카바레 스타일 영화와 사랑받는 텔레노벨라 모두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엘 레이 델라 피체라부터 엘 프리빌레지오 데 아마레에 이르기까지 차타누가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차타누가는 비만으로 인해 악화된 심각한 심장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는 수술과 엄격한 치료를 받았고 결국 심박 조율기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때도 그의 정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그는 대본을 검토하며 마지막 프로젝트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를 기리는 영화 엘 울티모 트라고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정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4년 그는 신장 합병증으로 입원했고 이는 곧 심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3월 21일 퇴원 직후 페드로 웨버 차타누가는 82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절친한 친구 알폰소 사야스를 포함한 동료들과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추모도 거창한 작별 인사도 없었고 단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던 사람들의 조용한 애도만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수십 년간 웃음을 주었던 한 남자는 거의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명성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일깨워주는 냉엄한 교훈입니다. 키가 겨우 암피트르 10인치 약 117cm에 불과했던 호세 레네 루이스 툰으로 더 잘 알려진 는 멕시코 영화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카리스마와 코믹 타이밍으로 그는 춤추고 농담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5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계라고 여겼던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툰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개성으로 장면을 이끌어가는 쇼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체라스 영화 시대가 저물자 그의 재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툰툰은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불륜과 조작 루머 속에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서 저축액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산산조각나고 재정적으로 파탄난 그는 결국 잊힌 스타들을 위한 은퇴시설인 라카사 데 락토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더 이상 역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우울증이 그를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툰툰은 겨우 61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의 삶을 정의했던 웃음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그의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를 사랑했던 관객들에게 그의 마지막은 참기 힘들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툰툰은 가장 빛나는 연예인조차도 버려질 수 있으며 박수가 사라지면 그들의 유산은 희미한 메아리로 축소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전성기 동안 안젤리카 체인은 피체라스 영화의 독보적인 여왕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유혹적이며 스크린에서 자석 같았던 그녀의 이름 자체로 티켓 판매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의 가장 큰 스타들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카바레 코미디가 박스 오피스를 지배하던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35세의 나이에 여전히 경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1991년 안젤리카는 명성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며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업가 리카르도 마르티 가르시아와 결혼한 후 그녀의 사생활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의혹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다른 부유한 인물인 엔리케 몰리나와의 두 번째 결혼은 재정적인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를 더 깊은 무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때 유명 인사로 칭송받던 안젤리카는 자신의 유산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화 시사회도 레드카펫도 없었고 단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8년 사적인 기념일 축하를 위해 잠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때쯤 그녀의 별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동 관련 재단은 활동을 중단했고 그녀의 영화적 유산은 오래된 기사의 각주로 축소되었습니다. 안젤리카 체인은 많은 동료들처럼 가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달랐습니다. 한때 전체 장르를 지배했던 여인의 이름이 자신이 정의하는 데 일조했던 업계에서 거의 속삭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서히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함, 놀란 권력을 겸비한 얼굴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샤 몬테네그로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아치모빅 포포빅으로 태어난 그녀는 1970년대와 80년대 멕시코 영화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페드로 나바자와 벨라떼 노체 같은 히트작으로 그녀는 궁극의 파무파탈로서 스크린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석 같았고 그녀의 존재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샤의 삶은 스크린 밖에서도 스크린 위에서만큼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녀는 전 멕시코 대통령 호세 로페스 포르티오와 결혼했고 이는 그녀를 정치와 스캔들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재산, 연금, 그리고 로페스 포르티오 가족과의 법적 다툼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스타였던 그녀는 대중생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영화보다는 논란 때문에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질병과 침묵으로 얼룩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폐암과 싸웠고 결국 치명적인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사샤 몬테네그로는 그녀를 한때 숭배했던 명성에서
멀리 떨어진 모렐로스에서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딸에 의해 조용히 발표되었고 거의 대대적인 소식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던 여성에게 그 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혹자에서 잊힌 미망인으로 사샤 몬테네그로의 이야기는 가장 빛나는 별조차도 어떻게 고독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오싹한 상기물이 되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에서부터 침묵하는 병실까지, 눈부신 시사회에서부터 무명 속에 살았던 삶까지, 이 7명의 스타들은 명성의 잔인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액토르 레추가, 알폰소 사야스, 린 메이, 페드로 웨버, 차타누가, 툰툰, 안젤리카 체인, 사샤 몬테네그로는 한때 멕시코 대중문화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숭배받고 부러움을 사고 축하받았지만 막이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이 외로움, 질병, 배신 또는 지워짐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산업과 너무나 빨리 잇는 사회의 반영입니다. 박수소리는 언제나 멈추고 전화는 언제나 울리지 않게 되며 극장 간판의 불빛은 결국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억들, 웃음, 매력, 잊을 수 없는 공연들, 은 역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사라진 명성의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살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간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또 다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화면을 밝혀주었던 별들이 결코 진정으로 잊히지 않도록 말입니다.